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나의 취향이라는 게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혼자 만족하는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나 내가 막 좋아하는 제품들만 올려가지고는 판매를 이뤄내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혹시 못 보신 분이 있으면 제가 이쪽에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요.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내 물건은 왜 안 팔릴까요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상세 페이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영상을 좀 끝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좀 적용시켜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상세 페이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뭐 기껏 상세 페이지라고 해봐야 10년도 안 만들어 보긴 했지만 웬만한 분들보다는 굉장히 다수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봤을 거예요. 상세 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봤을 텐데 이 상세 페이지라는 걸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세 페이지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순히 상품을 설명하는 페이지,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보기 좋게 꾸며놓은 설명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꼭 그렇지만 않다. 다른 많은 것들이 상세 페이지에 숨어 있다, 내재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에 앞서서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실제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려고 할 때를 가정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에 사용하는 마우스 있잖아요. 마우스. 이 마우스를 내가 주문해야지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가정해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구매자라면 네이버에 당연히 마우스를 검색을 하겠죠. 물론 여기에서 무슨 특정 마우스를 내가 정해놓은 모델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마우스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이 마우스를 그냥 구매하시려면 대부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이버에서 마우스를 검색을 해요. 따다다다 검색을 해서 쇼핑 탭을 보겠죠. 쇼핑 탭을 보면 굉장히 많은 마우스들이 리스트가 쫙 나올 거예요. 이 리스트가 나오면 그럼 우리는 그 리스트에서 상품의 대표 이미지라던가 상품의 이름이라던가 그리고 상품의 가격 이런 것들을 쭉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우스 스크롤을 쭉 내리겠죠. 어떤 마우스를 사야 할까 라고 내려서 보다가 이미지를 보고 이름 보고 가격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 클릭을 해볼 거예요. 클릭해서 물건을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그때부터 상세 페이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들도 보고 글도 보고 안에 있는 내용들도 쭉 한번 훑어보고 이 제품은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저런 기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쭉 볼 거예요. 그리고 Q&A를 보던 리뷰 게시판을 보던 보겠죠. 그러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구매를 할까요? 소비자들이 대부분 물건을 사기 위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내가 클릭해가지고 들어간 상품을 살 확률은 정말 지극히 낮아요. 이건 대부분 물건을 구매해보신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물건을 내가 실제로 구매할 때 첫 번째 딱 본 물건을 살 확률이 높을까라고 하면 높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교를 해보기 때문이죠.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봐서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사겠다라는 게 소비자의 기본 심리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당연히 다시 이전 리스트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상품들을 쭉 더 보겠죠. 그러다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과정을 계속 거칠 거예요. 이 제품도 들어가서 한번 보고 저 제품도 들어가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쭉 훑어보는 시간을 계속 가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제 구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봤던 몇 가지 상품들 중에서 A, B, C 이 정도가 가장 마음에 들어 라고 하는 게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제품들을 놓고 다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할 때 뭘 보면서 비교를 하느냐,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도 비교를 안 하고 상세 페이지 다 들어가 봐요. 하나 A라는 제품의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보고 B라는 제품도 들어가 보고 C라는 제품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들어가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개를 쭉 놓고 비교를 하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쇼핑을 안 하시나요? 이렇게 쇼핑을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어떻게 쇼핑을 하시는지 한번 남겨주세요. 저도 좀 참고를 하게. 저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쇼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들도 그런 식으로 쇼핑을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소비자들이 실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첫 번째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상세 페이지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지금도 그저 그런 설명이지 좀 보기 좋게 꾸며놓은 설명서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구나라는 거를 머릿속에 인지했으니까요. 저는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비자로 하여금 내 제품을 사고 싶게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상세 페이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이 제품을 사고 싶다 라고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치라고,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뭐 태국을 가서 찍었는지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 속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로는 상품을 판매하는가 가치를 판매하는가 이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상품을 고르는 재미를 주는가, 이게 두 번째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적절한 추천을 해주는가 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 영상도 제가 여기다가 링크 남겨드릴게요. 누르고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상세 페이지가 갖추어야 될 것들을 갖추고 있을 때, 기본적인 것들을 포함시켜서 상세 페이지 잘 만들어 놨을 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상세 페이지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적용시키려고 해도 적용을 시킬 수가 없을 뿐더러 적용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상세 페이지에 어떤 것들을 좀 적용시켜야 된다,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하세요 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상세 페이지라는 것만 설명을 하더라도 이제 풀어서 얘기를 막 하다 보면 몇 시간도 떠들 수 있는 내용인데 몇 시간씩 제가 영상에 대고 떠들면 여러분들 안 보실 거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 한 10몇 가지, 20가지 되더라도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 딱 세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만 좀 지켜가지고 상세 페이지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하는가예요. 에이 뭐 별거 아니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 이미지에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구매 대행 쪽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의외로 많이 간과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아까처럼 마우스를 만약에 구매하겠다고 상세 페이지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이미지가 옆으로 막 이렇게 길어져 있다거나 위로 막 늘려져 있다거나 상세 페이지 뭐 작은 이미지를 크게 키워놔가지고 막 이렇게 픽셀들이 깨져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이미지라는 것들도 우리가 대표 이미지를 설정할 때도 좀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해서 뚜렷하게 잘 보이는 제품을 올려놓으셔야지 그곳에도 뭉개지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쓰시면 안 좋다. 근데 이거는 상세 페이지에서 더 안 좋다. 소비자가 봤을 때 심리적으로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라는 걸 좀 강하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그 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첫 번째로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해상도 이미지 좀 사용을 하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내 제품의 컨셉이 명확한가예요. 아니 뭐 제품은 제품이지 컨셉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건을 분류할 때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내가 뭐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제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꼭 필요한 제품,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되는 제품,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거든요. 물론 이제 크게 봤을 때 그렇게 두 가지 정도를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좀 더 세세하게 자세하게 나눠지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판매하려는 제품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고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제품이 꼭 필요한 제품은 아닌데 있으면 좋은 제품이다라고 했을 때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려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나에게 주는 이점, 나에게 주는 편리함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상세 페이지 구성을 하셔야 될 것이고, 이걸 사면 이런 점이 좋아요, 요즘에 이 제품이 대세예요, 이건 꼭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셔가지고 상세 페이지 구성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제품이 정말 뭐 생필품처럼 꼭 필요한 제품이다, 꼭 사야 하는 제품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제품을 사지 않았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불편함, 불안함 이런 것들을 상세 페이지에 녹이셔야 되고요. 비슷한 다른 제품들 중에서 이 제품을 꼭 사야 하는 이유, 이 제품의 특장점 이런 것들을 좀 더 자극해서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싶게 만들려면 그런 것들을 자극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얼마나 해소해 주는가, 불안감을 얼마나 해소해 주는가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판매하려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제품에 대한 설명들만 쫙 늘어놓고 이 늘어놓은 설명들을 상세 페이지로 구성을 해서 제품을 올려요.
그렇게 많이들 올리시는데, 그렇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에 대한 니즈가 상세 페이지에 많이 빠져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읽었는데도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럴 때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곳에도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제품을 상세 페이지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불편할 것 같은데 이건 불편하지 않나? 이런 것처럼 소비자들은 실제로 제품을 내가 사용하려고 할 때, 그리고 사용했을 때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실제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이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곳에도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상세 페이지에 구성해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집어 넣어놓으면 소비자들이 미리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볼 때 내가 이거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아,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이걸 여기다가도 사용할 수 있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제품이네,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겠구나, 여기 불편할 것 같은데 불편하지 않은가 봐,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미리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풀어주고 나면, 아, 이거는 내가 사용하면 되게 좋은 제품이겠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셔가지고 상세 페이지 구성에 좀 집어 넣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걸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가 뭐였나요? 첫 번째,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 내 제품의 컨셉을 명확히 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자. 그리고 세 번째,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상세 페이지라는 게 단순하게 이미지랑 텍스트만 쫙 늘어 놓으면 상세 페이지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단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이라도 상세 페이지 적용을 시켜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은 제가 홍보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